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시니어 천국 나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국민연금 아무렇게나 받으시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이라고 하죠. 그럼 영상을 보신 분들이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고 받는 방법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국민연금 감액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럼 오늘도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빨리 받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신다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당황하시게 됩니다. 내가 받는 월급 때문에 연금이 깎인다고? 조기 연금 신청하는 게 이득이라던데 진짜 맞는 걸까? 이런 질문들 분명 생기셨을 겁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연금이 깎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고 계실 텐데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이 노령연금을 받을 시점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일해서 얻는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은 모든 소득이 아니라 일해서 얻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같은 금융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액이 적용되는 시점도 중요한데요. 연금을 수령하는 모든 기간이 아니라 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소득이 있다면 그 이후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5년이 지나면 더는 감액되지 않고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시점에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며 소득이 있다면 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때문에 연금이 깎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해당되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후 최대 5년까지만 감액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감액이 될까요? 소득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이 되는 소득이 일반 소득이 아니라 초과소득 월액이라는 것인데요. 초과소득 월액은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기준액은 약 309만 원입니다. 즉,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깎이는 게 아니라 309만 원가량을 초과해야 연금이 깎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현재 월 5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다면 이 중 309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초과소득 월액이 됩니다. 500만 원에서 309만 원을 빼면 약 191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191만 원이라는 초과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대략 14만 원가량이 감액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초과소득 월액이 100만 원 미만부터 시작해서 400만 원 이상까지 구간별로 감액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초과소득 월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금이 더 많이 깎이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연금이 줄어들어서 놀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초과소득 월액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요.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보면서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연금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감액이 무서워서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연금도 제대로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액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연기연금입니다. 연금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죠.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연금을 늦게 받으면 손해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반대인데요.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늦춘 기간만큼 연금이 매년 일정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매년 7.2%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만약 5년을 모두 연기한다면 총 36%나 연금이 증가하는 셈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받을 연금이 월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5년을 연기하면 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한 달에 36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매달 36만 원의 추가 수입, 연간으로는 432만 원입니다. 이게 평생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감액 제도는 수급 연령부터 5년까지만 적용되는데요. 즉, 연기연금으로 5년이 지나면 감액 제도 적용 기간이 끝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소득이 많아서 연금 감액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감액 없이 오히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내가 연금을 늦추다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어쩌지? 라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을 선택한 이후라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요. 언제든 중단하고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요. 또한 연기한 기간에 따라 이미 증가한 연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연기연금은 당장 연금 수령이 급하지 않거나 소득이 많아서 감액이 예상되는 분들께 특히 유리한 제도인데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하고 싶으시다면 꼭 기억해 두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연금 수령액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국민연금만 수령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을 때 연간 연금 수령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죠. 예를 들면 연금 수령액이 연간 1,900만 원이라면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110만 원이 늘어서 연간 수령액이 2,010만 원이 되면요.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수십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겨우 몇만 원 차이로 인해서 매달 없던 건강보험료가 발생한다면 많이 억울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연금 수령액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는 피부양자였지만 내년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2천만 원 이하로 맞춰 놓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바뀐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또한 연금 수령액이 경계선상에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게 유리한지 꼼꼼하게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의 소득과 자산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연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꿀정보 하나 드릴게요. 국민연금 20년 가입인데요. 많은 분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때 가입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20년이라는 기간을 강조하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20년일까요? 19년과 20년이 단 1년 차인데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사실 개인이 살아서 본인의 연금을 받을 때는 가입 기간이 19년이든 20년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금액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고 그냥 가입한 기간만큼만 정해진 금액이 달라질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19년 가입하고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내가 받던 연금액의 50%입니다. 그런데 만약 1년만 더 가입해서 총 20년을 채우고 사망하면 유족은 내가 받던 연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차이로 인해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무려 10%나 증가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도 딱 19년만 채우고 가입을 멈추셨다가 나중에 이 차이를 알고 무척 후회하셨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1년만 더 가입할 걸 하고 아쉬워하셨죠. 이처럼 가입 기간 20년은 단지 내 개인의 노후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기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돈은 빨리 받아서 쓰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래서 조기연금을 신청하신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유리한 걸까요? 조기연금은 원래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보다 최대 5년 빨리 받는 제도입니다. 당장 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점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점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말고도 조기연금은 감액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액이 되냐고요? 1년씩 빨리 받을 때마다 약 6%씩, 최대 5년이면 무려 30%까지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까요? 원래 받을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기연금으로 5년 빨리 받으면 월 70만 원밖에 못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금액 차이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도 좁혀지지가 않고요. 오히려 금액상으로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당장 경제적으로 힘이 들거나 건강이 안 좋고 오래 살 자신이 없다면 조기연금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기연금은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연기연금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명확한데요. 연기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반면 조기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누적됩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라는 건 착각일 수 있죠. 오히려 조급한 선택이 여러분들의 평생 연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함정부터 이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연기연금, 20년 가입 기간, 그리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매달 수십만 원의 손해를 가져다 주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연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에 달아주세요.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